이번에는 페이지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개 페이지 그리고 문의 페이지를 보여줄 우리가 메뉴에서 이 페이지 메뉴에서 만든 이 페이지들을 보여줄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는 글과 마찬가지로 특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 상단의 특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 페이지 안에서 컨텐츠를 작성한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템플릿은 상단에 이 헤더와 그리고 특성 이미지와 그리고 밑에 푸터 부분 이 부분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이 중간에 이 컨텐츠 부분은 이 메뉴에서 들어가셔서 여기서 작성하는 겁니다. 소개에서 여기서 작성한 컨텐츠가 소개 페이지 내에서 작성한 컨텐츠가 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안으로. 그래서 템플릿은 많은 블록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과 마찬가지로 이 특성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넣으시면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 위에서 좌측 상단에서 템플릿을 페이지 템플릿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필 모양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체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네. 교체 헤더 그래서 이걸로 교체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푸터도 교체해 줄게요. 푸터 교체 푸터 네,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되고 그리고 위에도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없으셔도 돼요. 만약에 특성 이미지가 위에 필요 없고 나는 이 안에서 이 페이지 만든 에디터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 여기서 다 만들겠다. 네, 여기로 들어가서 다 채워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템플릿에서 굳이 이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템플릿에서 일단 그룹을 선택해서 여기 내부 블록은 컨텐츠 폭을 사용합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그룹에서 폭을 전체 폭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특성 이미지도 전체 폭으로 해주시고 네, 그리고 특성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 높이 부분에 400 픽셀로 해주시고 그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밑에 부분은 이제 다이나믹하게 들어오는 건데 페이지에는 댓글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댓글 템플릿 파트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제거. 그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그룹을 패딩을 넣어줘야 되겠죠? 패딩을 여기다 넣어주면 안 되겠네요. 특성 이미지가 보니까 이 그룹 안에 이 특성 이미지가 이 그룹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패딩을 아래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패딩을 상단에는 이미 들어가 있군요. 마진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는 패딩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똑같이 마진으로 줄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문의 페이지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성 이미지가 설정이 안 됐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이제 와서 소개 페이지, 문의 페이지였죠. 문의 페이지로 들어가서 특성 이미지를 하나 골라줄게요. 골라주고 그리고 문의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나 봅시다. 네, 문의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일단 투 컬럼, 컬럼 2개짜리를 만들게요. 일단 제목 밑에다가 투 컬럼을 여기서 플러스 버튼으로 컬럼 누르시고 투 컬럼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넣고 그리고 제목과 문단 여기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이미지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고르겠습니다. 이번엔 이걸로 해볼까요? 그리고 가로 사진이네요. 웬만하면 세로 사진이 낫겠죠? 어떤 게 세로 사진이었나요? 이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목을 하나 넣을게요. 제목. 내용은 뭐 stay with us, stay with us. 그리고 내용은 뭐 이런 거 넣죠 뭐. 넣고 너무 많네요. 문의 페이지에서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 집어넣고 네 이런 식으로 넣고 이 스타일링은 이제 뭐 익숙해지셨으니까 원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는 컬럼이 4개짜리네요. 컬럼이 4개짜리 이 스텝 사진들 뭐 넣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밑에다가 스텝 사진을 블록 간격이 좀 좁은 것 같네요. 그죠? 블록을 네, 맨 상위에 있는 컬럼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로 가서 네, 크기 부분에서 블록 간격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좀 넓혀 줄게요. 3, 2, 3, 2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또 추가해 봅시다. 제목을 하나 넣어야 되겠죠. 스텝 그리고 여기다가 슬래시를 이용하셔도 넣어도 됩니다. 컬럼 넣고 4등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컬럼을 선택하시고 4컬럼으로 올려주시고 저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을 4개 넣고 헤딩과 문단 사진은 사람 사진을 또 찾기 힘드니까 그냥 계속 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미지 크기를 썸네일로 할게요. 작은 사진이니까 큰 사진으로 하면은 페이지를 불러오는 속도만 느려지니까요. 작은 사진을 큰 걸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를 먼저 완성해서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이 아래다가 넣고 싶은데 뒤에다가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삽입. 뭐라 그럴까요? 뭐 제인이었나? 네, 제인이었네요. 이게 제목이 아니네요. 문단으로 선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블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시면 나는 제목으로 바꾸겠다. 너무 큽니다. 3 H3고 이제 크기를 작게 해주시면 되겠죠. 미디움 여기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문단에다가 대략적인 설명을 아무거나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복사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수잔 존 메리. 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사진은 교체해 줄게요. 보기 안 좋네요. 얘는 또 가로 사진이네. 아, 여기 썸네일이 선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썸네일 선택해 주시고요. 꼭 교체, 사진 선택, 그리고 썸네일 선택하시고, 그리고 썸네일 선택하면 대략적으로 된 것 같죠? 네, 좀 패딩, 마진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떨어뜨려 줘야 될 것 같아서 하단에다가 스타일, 크기에 마진을 선택하시고, 마진을 링크 해제해서 하단에다가 3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대략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패딩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럼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패딩이 이렇게 안 맞으면 이 템플릿으로 오셔서 페이지의 템플릿으로 이동하셔서, 지금까지는 페이지 안에서 작업을 했죠. 근데 페이지 템플릿으로 오셔서 그룹 선택하시고, 그리고 패딩을 아래다 주던지 위에다 주던지 했어야 됐는데, 아까 우리가 마진을 줬었잖아요. 근데 마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마진을 우리가 패딩은 한 5 정도 줬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진도 좀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 정도 주고, 링크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됐고, 위에도 5 정도 줄까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5 정도. 그럼 위로 들어가는 게 문제네요. 이쪽 마진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특성 이미지를 바깥으로 빼낼까요? 그게 좋겠죠? 아무래도 조절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성 이미지를 빼냅시다. 빼내고 그룹을 마진을 했던 거를 똑같이, 예전과 같이 마진이 아니라 패딩으로 주는 걸로 링크 해제하시고, 상단에 5, 하단에 5 똑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오래되면 까먹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하고 특성 이미지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헤더가 없어지는 것 같죠? 헤더를 가려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헤더 안으로 들어갔군요. 바깥으로 빼고 싶은데 그룹으로 쌀까요? 그룹으로 싸겠습니다. 그룹화 시켜서, 이게 지금 특성 이미지가 테마에서 만들어 놓은 게 어디에 숨어 있는 설정을 했는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우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 그룹을 지워버리시죠. 지우고 다시 추가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추가해 볼게요. 그룹을 하나 추가하고, 네, 깔끔하게 이렇게 추가하고, 여기다가 특성 이미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넓이는 전체 폭으로 하면 되겠죠? 전체 폭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높이는 400으로 해주고, 그리고 그 크기 부분, 크기에서 패딩이나 마진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딩, 마진 0으로 다 없애줄게요. 됐고 0으로 다 맞췄고요.
그리고 그룹에서도 혹시 패딩이 있는지 볼게요. 패딩은 없어야 되겠죠. 전체 화면이어야 되니까. 다 없애줄게요. 마진은 없을 것 같은데. 마진 있네요. 야, 이게 좀 기본이 다 0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없앴고 확인해 볼까요? 어떤가? 이 페이지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됐네요. 휴, 땀이 나네요. 네. 이러면 된 것 같고 이제는 소개 페이지로 가봐야 되겠죠? 이제 템플릿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소개 페이지 안으로만 들어가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문의 페이지 다 만들었고 여기 누르셔서 나가시고요. 그럼 이제 소개 페이지로 가면 되겠죠? 소개 페이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제목과 문단과 비디오가 있네요. 제목 있고 문단은 적당한 문단 복사해서 넣고 요거 슬래시 유튜브로 하나 넣을게요. 영어로 검색해야 되나? 네, 유튜브 하나 넣을게요. 네, 이렇게 주소를 넣으시고 인베드. 네,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바로 안 보이네요. 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개 페이지를 보면 이 밑에 그냥 최신 블로그 글들을 보여주는 쿼리 반복문을 넣었어요. 쿼리 반복문에 테마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쿼리 패턴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불러와 볼까요? 좌측 상단에서 넣어볼게요. 패턴 글 패턴에서 어떤 걸 넣어볼까요? 이건가요? 이건 것 같죠? 네, 이 글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아주 넓게 들어왔죠. 이거를 쿼리 반복문을 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룹화를 시켜야 됩니다. 세뇌 당하셔야 됩니다. 이거 설정을 해서 쿼리 반복문의 폭을 좁게 넓게 좁게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쿼리 반복문에 패딩이 좀 있네요. 패딩을 없애서 쿼리 반복문 안에 그룹 있고 그룹 안에 패딩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패딩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글씨들이 좀 너무 크네요. 그죠? 행해서 이것도 지금 공간이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조금 좁혀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바짝 붙어 있는 스타일이니까 좁혀 볼게요. 이것도 행해서 스타일로 가셔서 상단에 패딩을 없애고 하단에도 없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패딩 스타일로 이동하셔서 상단에 패딩 없애시고 네, 그럼 됐고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서체 글씨 채를 여기서 줄이면 되겠습니다. 여기 서체 오른쪽에 서체 메뉴에서 적당한 크기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너무 크죠? 서체 크기를 1.6 이것도 스타일로 이동해서 1.6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붙어있다 싶으시면 답답해 보이기도 하네요. 스타일에서 상단에 약간 패딩을 조금만 줘볼게요. 값을 줘서 한 0.5 램? 좀 많은 것 같네요. 0.5 램. 패딩이 0점으로는 안 먹나 봐요. 먹나요?
먹네요. 0.3램 줬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이것도 엄청 크네요. 그죠? 이전 페이지 1램 네,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업데이트, 페이지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 페이지로 가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비디오가 아직 로딩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비디오가 이제 특성 이미지가 없네요. 특성 이미지를 하나 넣어줄게요. 특성 이미지 이 산 사진도 좀 질리네요. 네. 네, 업데이트 하시면 이렇게 네, 산 사진이 들어갔고요. 이제 쭉 둘러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소개 페이지. 괜찮은데 좀 여기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옆으로 붙어버려 있네요. 붙어 있고 그리고 블로그도 가보면 블로그는 괜찮고 블로그 단일 글에 들어갔을 때 여기도 붙어 계시네요. 여기도 붙어 계시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템플릿으로 가야죠. 저런 경우 템플릿으로 가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템플릿으로 가서 어떤 템플릿으로 갈까요? 페이지 템플릿이죠? 페이지 문제가 있었어요. 누르면 이게 헤딩이 문제였는데 그 제목을 한번 빼볼게요. 그룹에서 빼서 그냥 그룹 밑으로 넣어볼게요. 쓸데없는 그룹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설마 이건 블로그네요. 네, 이렇게 보면 소개 페이지가 이제 제대로 헤딩이 이렇게 옆에 패딩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고 이제 블로그의 단일 글도 수정해야 되겠어요. 블로그의 단일글을 한번 봅시다. 단일글에서도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룹에서 빼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빼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싸고 있는 그룹이 문제였다면 네, 여기서도 블로그로 가보겠습니다. 블로그 단일글 네, 해결이 됐네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문의 페이지를 모바일로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있네요. 이렇게 사진의 크기가 제각각인데 이걸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페이지에서 문의 페이지로 가셔서 이 사진들의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예, 첫 번째 사진은 145로 이렇게 높이가 잡혀 있네요. 근데 이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145로 맞춰 볼게요. 이게 왜 145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145는 근데 좀 너무 작은 느낌이네요, 사실. 아니, 괜찮은 것 같죠? 아까 모바일에서 보니까 145 645 뭐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잡으시면 되니까 145 시고 확인하시면 네, 이렇게 이쁘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